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정웅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장검사님. 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그 저희 증권사 짤에 예. 그 민방위복을 입고 방송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시 상황이다. 네, 지금 재난 상황이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번 시장 하락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 그래도 글로벌 라이브로 보면서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또 아이디어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중국부터 간단하게 좀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상해는 오늘 1% 상승했고요. 심천은 0.1% 상승, 항생은 거의 보합에 좀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 어디였죠? 전기차. 예, 예. 맞습니다. 전기차가 아주 뜨거웠고 예. 오늘 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전반적인 상황들이 정책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중국 정책 당국이 자동차 취득세 5% 감면 이후에 이제 연말까지였던 이제 전기차 이제 보조금 관련돼서 연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검토 중이다. 조만간 이제 신배터리 기술이나 차량용 OS 등 기술 돌파를 통해 공공 부문의 자동차 전동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오늘 이슈가 좀 나왔거든요. 네. 초반에 하락하던 이제 자동차주들이 이제 그래도 상승 전환을 많이 했었고요. 반도체나 전기차, 2차 전지등 성장 산업이 급락했지만 오후에는 좀 힘을 좀 받았습니다. 뭐 이유는 이제 정책 효과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 주도주가 있거든요. 네.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이제 비아디가 이제 주도주로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어제 이제 시가총액 1조 위안 돌파가 있었고요. 일간 거래 대금이 최고 1조 위안 이상에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도 10일 연속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은 베이징에서 이제 그 집단 감염 6천 명 정도 접촉자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확진자가 있고 이제 퍼질 것 같으면 이제 전면적인 락다운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소규모로 그리고 이제 PCR 검사도 예전에 일주일 이상 걸렸다면 3일 이내로 이제 끝내는 방향 내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특히 이제 교통 운수부에서 허브에 해당된 일부 지방 정부의 물류 수송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방역 조치는 중단하라라고 또 지시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경기 둔화 속에서 상반기는 무조건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일방적인 규제 요인이 있었다면 지금은 경기를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제 그 부분들은 규제보다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하락세 수요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전반적인 그 디벨로퍼들 하이드 스프레드도 안정적이고요. 좀 그 흐름들을 양호했고 이제 어제 오늘까지 좀 특징적이었던 상징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예. 중국의 쿠런이라는 쿠런. 예. 예. 주가가 8일 이후부터 예. 200% 상승을 했습니다. 200%요? 예, 맞습니다.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사교육 규제 때문에 90% 정도 주가 하락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온라인 교육 기업입니다. 이 쿠런은. 예. 근데 라이브 커머스로 대박 히트를 이번에 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양한 영어로 다양한 상품 뭐 농산물 같은 거를 예. 판매를 하고 이제 중소상인을 도와주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이제 이게 상징하는 바는 예전에는 어떤 정부의 규제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면 다른 새로운 규제에 대비해서 다양한 생존 전략이 있고 그 규제 일변도에서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또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들이 좀 긍정적이었고요. 이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전기차 쪽 관련돼서는 지난주부터 이제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추가로 상승이 가능하냐는 쪽에 이제 문의가 좀 많으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맥커리에서 니오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이 좀 나왔는데 2분기 판매량 가이던스를 분석해 보면 6월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예. 전월 대비해서는 40%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예.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난달에 니오가 가장 판매량이 안 좋았죠. 예, 2위에 4위 그룹이 좀 바뀌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미국에서는 어제 전기차 일부 업체가 파산이 있어서 이제 악재 요인은 있었지만 더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중국이 계속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이언트 스택까지 받는 위치에서 미중 금리차 역전이 네.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거든요. 예. 어제도 마이너스 66bp 정도 됐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려면 이번 FOMC 이후로 좀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네. 이제 전기차나 일부 이제 전력 관련된 일부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업데이트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이 또 많은 네. 최근에 좋지 않은 네.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예. 좀 말씀드리기 좀 많은데 예. 어제 S&P가 지금 3.8% 하락했고 나스닥이 4.6%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4.6%가 하락. 아주 기록적이고 다우지수는 2.7%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뭐 6,800개 종목 중에서 6,100개가 하락을 했으니 웬만한 종목들이 피할 수 없는 하락이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일부 이제 지표들도 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조사도 부정적이었고 파월이 이 매파적인 멘트를 할까? 좀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졌고 어제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부정적이었다.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4월 1일 이후에 이제 또 역전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10년물이 3.350 그리고 2년물이 3.355 정도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연준과 이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10년물을 보기도 하거든요. 3개월물을.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초에서 220bp에서 지금 150bp 이하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기업에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대출이 줄어들면서 시설 투자나 고용 그리고 거기에 있던 소득과 소비가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크게 그 시장을 하락을 시켰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부터 하나씩 보면 5월 소비자 기대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전달에 2.3에서 6.6%로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네. 3.88% 이제 소폭 둔화됐는데 예. 중요한 건 주택 가격 전망이 6%에서 5.8% 하향됐고 그리고 임대료도 10.3에서 10.2%로 하향됐거든요. 네. 이게 호재가 되는데 이게 호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지금은 하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하락을 하더라도 임대료가 낮아지는 건 시차가 평균적으로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14개월이요? 네. 그럼 평균 우리가 러프하게 보들 1년 정도 뒤에 임대료가 인플레이션 낮추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임대료나 에너지 이 두 가지가 근원에서 뭐 제외하겠지만 이제 그래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그 임대료는 결국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 1년간의 상황에서는 지금 바로 꺾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어차피 뭐 PC 지표에서는 이걸 제외하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덜 반영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앞서 이제 아까 언급해주신 내용에서 이제 50bp, 75bp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혹시 채파군님은 몇 bp 인상을 보고 계시죠? 저는 50pp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아직은. 네.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75bp 인상 확률이 굉장히 어제 높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연준이 50pp를 인상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75bp를 인상을 했을 때 이거는 연준 신뢰의 문제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변동성이 왜 확대가 더 되느냐, 연준이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게 그나마 덜 명확한,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힌트를 줬던 게 50bp 두 번 인상과 25bp 인상 정도였는데 예. 이게 깨진다면 아무도 연준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예. 단순히 믿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50bp 인상 이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90% 이상까지 높아진 75bp 인상을 7월에 하는 게 시장에도
지금까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변동성이 될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제는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가 있었는데 100을 하회해서 99.9로 발표를 했습니다. 유로존이 좋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 강세는 더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뭐 99.8 양호합니다. 중국도 양호한 편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 시장을 뭐 십몇 년 전부터 매매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보는 추세 선행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선행 지수가 꺾인다는 점은 경기 위축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거고 이로 인해서 달러 강세로 더 높아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 CEO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전에 30%로 봤다면 지금 50%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펀더멘털이 견조하다. 근데 기업과 소비자의 대차 대조배 축소로 인해서 연준이 앞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모건 스탠리 자체는 하방 압력이 소비자 심리 둔화가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 그 투자자분들께 질문하는 게 있는데 과연 금리를 올리면 유가가 잡힐까요? 저는 안 잡힌다고 봅니다. 네,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일간 생산량과 이제 캐펙스 투자가 지금 너무 미진하다 예. 이 부분 언급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바이든이 저는 이제 FOMC 전후에서 이제 사우디 방문과 함께 이제 좀 일부 호재성 이제 시장에서 환호하는 분위기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게 7월 15일 이후로 미뤄졌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공급량 증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금리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파월도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여러 부분들을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다 잡을 수 없다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급량 증가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7월 중순 이후로 이제 모멘텀이 넘어갔으니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 견뎌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어제 이제 특징 종목들이 좀 일부 있었어요. 이제 앞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예전에 루나 사태가 제가 5월 13일 날 제가 출연했을 때 딱 한 달 전이었거든요. 네. 그때 한 달 전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루나 사태와 지금의 다른 점은 루나는 루나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고요. 지금은 이더리움은 이걸 이용해서 뭐 디파이 플랫폼의 문제, 그러니까 대출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셀시우스 문제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다르긴 하지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지난달과 작년 12월, 1월을 연결해서 보면 시장의 저점이 언제 나왔다고 보십니까? 시장의 저점이요. 네. 패닉셀을 가장 유도했던 구간이 항상 비트코인의 폭락 구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점에 연결되는 구간이 나왔었고요. 제가 정확하게 5월 24일, 5일 정도 이제 출연했었죠. 예. 이제 지난달에 저점이 5월 25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일주일 이내에서 투매가 더 나왔었고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반등들이 조금씩 나와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패닉셀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의 문제까지 뭐 금융 시스템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은데 지난달에는 앨런이 이제 진화를 했죠. 그래서 하루 만에 그냥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뭐 지표나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결국에는 5월 25일 날 전반적인 차트들 뭐 빅테크를 포함해서 이제 보시는 차트들이 다 저점이 연결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FOMC를 지나서 일부 그 또 다른 뭐 좀 봐야 될 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 뭐 그쯤에서 이제 일단 저점권을 좀 맞춰볼 생각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W자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저점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꼭지점이 어디가 될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저점을 이제 지금은 좀 더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고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너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제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발행을 해서 셀시우스에서 이를 담보를 70% 정도 대출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1대1 교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루나 테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일단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때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투매가 더 나았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차피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디레버리징 구간에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폭락 그리고 청산에 따른 계속적으로 하락 유발하는 요인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루나처럼 일회성 끝나는 건 아니고
다만 일주일 기간에 저점이 나온다면 우리가 뭔가를 좀 행해야 될 구간들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일부 종목들 오늘 이제 선물 동에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예. 아마 오늘 하락 때문에 이제 어제 3대1 분할을 했음에도 테슬라 많이 내려왔었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좀 있을 거고요.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60% 일부 대출 그리고 3만 달러가 원가인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어제 이미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2만 1,00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마진콜일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게 좀 작용을 했고요. 마진콜이 나오게 되면 네네. 그 하락폭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투매를 유발을 하고 나서 저점이 형성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매가 나온 후에 저점이 네네, 형성이 될 맞습니다. 거다. 이제 아무래도 가상자산이 네.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제 다른 주식과 다르게 이제 다른 지금 정해져 있는 하단선이 없다 보니 예. 이제 각종 추측과 이제 상상력이 이제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예. 흐름을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전에 그 니켈이나 뭐 리튬 가격들도 그랬지만 뭐 청산그룹 이슈나 이런 부분들처럼 예. 단계적인 수급 이슈가 더 강하다고 보이고 예. 5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2, 3일 사이에 많이 급락하고 나서 회복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랑은 좀 다른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상황이다. 사실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어떤 위험 자산 중에서도 되게 고위험 그렇죠. 자산이잖아요. 가장 변동성을 대표하는 위험 자산인데 많이 예. 흔들리고 있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신뢰감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거의 이거 회복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네. 잘 모르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가상자산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네. 나스닥의 주요 종목들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일부 종목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엔 반등의 시점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지금은 일단 연결고리 내에서 언제 저점 포인트를 잡아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출연 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리비안하고 루시드도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라스트 마일 솔루션이라는 이제 스펙 상장된 기업이 예. 이제 비용 조달 문제로 파산 절차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챕터 7.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10%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를 향해 갈 건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마트폰 기업들 내에서도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거나 완성 업체도 마찬가지였죠.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기업들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가기정갈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업종이 많이 올라가긴 했었지만 결국에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아웃풋이 안 나는 기업들은 굉장히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지금 금리 자체가 이게 피할 수 있는 금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될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구분해야 되고 참고로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방송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다른 종목 5에서 10% 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애플은 1% 정도 하락으로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견조했다는 거죠. 결국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출 부담이 없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인수를 하거나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일부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런 좀 상징하는 종목들이 일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가 투자 방식을 뭐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1년 전 투자자분이라면 예. 이제 이걸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추가 투자나 아니면 뭔가 이제 종목을 바꿔주거나 뭐 여러 가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냉정하게 어떤 종목이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예.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뭐 애플이나 나머지 종목들은 예. 추가로 다음 시간에 좀 말씀 좀 예, 드리겠습니다. 내일 뭐 예. 나오셔가지고 네네. 네.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까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까지만이라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 일정 중에서 좀 보셔야 될 게 미리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장검사님, 예, 내일 또 나오시니까요. 예, 내일 또 시황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알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